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더 수익 많이들 내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밥초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월 13일 강의 주제는 앞으로 지수를 이끌어갈 테마. 이거는 물론 초이가 생각하는 내피셜이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앞으로 지금 뭐 올라갈 수 있는 테마군은 없어요. 호재가 없습니다. 증시에 거의 없어요. 지금 가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그죠?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때 4천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조정은 한번 필수 올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정은 분명히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래 죄송합니다. 조정은 왔어요. 조정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이제 차트를 잠깐 열어보면 여기 그때 제가 이때쯤 아마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을 때 이때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조정은 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한 이 정도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 이 라인을 보고 이게 이제 뒤집어 보면 이게 대략 한 이 정도가 이제 어깨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4만 달러가 넘어버려 4만 이렇게 넘어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5,100만 원이 넘네요. 5,100만 원. 엄청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지금 비트코인은 머스크의 쇼가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래요. 특히나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때쯤인가 제가 저기 하면서 아마 박스권에 우리나라는 갇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떤 호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이렇게 지난주에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자동차주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기아차하고 애플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됐죠. 제가 그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아직 정확한 게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물론 애플이 기아차하고만 저기 될 건 아니지만 아니어도 다른 데도 충분히 그쵸?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아차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더 거품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품이. 물론 기아차가 애플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더 지수는 더 우상향으로 올라갔었을 텐데 지금의 시장은 딱히 없어요. 작년 9월달에 이쯤에 이미 바이오 제약주는 이쯤에 이제 빠져나갔어요. 바이오 제약 쪽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주로 이렇게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지수를.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주는 이제 안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앞으로 시장은 자율주행 그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올라갈 테마는 어떤 건지 제가 생각하는 테마는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바이오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남은 거는 뭐냐? 남은 거는 이제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많이 있을 거고, 전방 산업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또, 이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결국은 뭐가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5G도 있을 거고요. 또, 전기차도 있을 거고, 그죠? 이제 자율주행은 뭐 꼭 이것만 내연기관도 연결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향이 그런 어떤 내연기관은 많이 없어지고,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로 많이 바뀌죠. 이런 쪽으로 전기차라든지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 5G에 들어가는 것들, 또 전기차,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뭐 전기차에는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 반도체 이런 쪽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은, 자동차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10조를 투자를 해서 그 TSMC 저기 해가지고 이게 그 공장을 TSMC를 저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가 그때 이 TSMC가 이제 그 파운더리 쪽으로는 그때 몇 프로라고 그랬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는 약 18%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50 몇 프로인가 2%인가 몇 프로인가 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그 TSMC를 이제 쫓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쪽을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밀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가, 남아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주가 여기서 이렇게 바이오주가 끌어당겼고, 이렇게 끌었던 건 이제 돈이 이제 자동차주로 넘어가고, 이제 이놈이 가다가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을 한 2, 3개월 정도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저 지수가 박스권을. 그리고 나서 박스권 2, 3개월 정도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밖에 없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머스크가, 그냥 시장을 다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뭐 쫙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거는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제 이런 전방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까 이제 뭐 파운더리라든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도 많이 저기 하겠지만, 반도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메모리라든지, 이게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앞으로, 이쪽 그 반도체 쪽에, 더구나 이제 그 메모리 쪽에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보다 저는 SK 하이닉스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안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소부장 쪽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뭐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라고 저하고 코드가 맞아서 그쪽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좋은 종목들은 되게 많아요. 뭐 DB하이텍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손고르 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저번에 얘기했던 여기 세트랙 아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세트랙 아이 그죠? 많이 올라왔죠. 연초에 10,000원대에 있던 작년 연초에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거의 80,000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고 엄청나게 지금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재무 차트를 보시면 재무 차트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엄청 늘어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어려운 장에서도 코로나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이렇게 경제에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그게 이 세트랙 아이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런 고점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는 현재로서는 한 이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상당히 아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만약에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뭐 세트랙 아이가 아니라 그런 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실적이 좋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하셔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올릴 수 있는 거는 반도체인데 그게 언제적 타이밍이 될 거냐라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든 코스닥든 없어요. 지금 박스권이에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 너무 지저분한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이렇거든요. 조금 더 행보를 할 건지 아니면은 조정을 더 줄 건지 아니면 그냥 뚫고 올라갈 건지 지금 이래요. 지금 이제 항상 뭐 작년 추석 전에도 돈이 한 6조 정도 빠졌어요. 6조 정도 빠졌고요. 이번 설 명절 전에는 약 10조 정도가 빠졌거든요. 10조. 그러니까 74조 정도가 이렇게 그 예탁금이 있었는데 74조 예탁금이 있었는데 64조로 줄었고요. 64조 정도로 줄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저는 이게 다시 명절 이후에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빚내서 주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만에 하나 여기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깨버리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뭐 반대 매매도 반대 매매지만, 예, 빚내서 저기 했다가 잘못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거를 맞냐면, 다시 한번, 아까 어떤 회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예,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제약 바이오 쪽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이런 코로나가 대유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유행이면 바이오주가 대유행이라 해서 바이오주가 바로 올라가냐? 분명히 이거 한 번 더 그러면 경기가 마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예,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백신도 많이 없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도 러시아의 사람들밖에 안 했는데, 이제 뭐 유럽 연합이라든지 다른 나라, 유럽 연합에서 처음으로 헝가리에서 그거를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런 백신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뭐 그게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러시아 백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빚으로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밀려도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려왔다고 하면 버틸 수 있는데 빚으로 하신 분들은 못 버텨요. 절대로 못 버팁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되고, 뭐, 지수가 조금 뭐 이렇게 조정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뭐, 인버스 막 매수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아직 없어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들처럼 확실하게 추세가 깨지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런 자리거든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로서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렇게 행보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한다, 인버스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가 언제 시장을 끌고 올라갈지, 만약에 저는 끌고 올라간다면 반도체다 라고 얘기를 했대. 지금 시장에는 없어요. 누군가가 지금 뭐 엔터주라든지 게임주에는 보시면은 약간의 그런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해요. 예, 맞아. 게임빌. 그러니까 수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게임빌이라든지, 뭐, 제가 뭐, 엔터주, 뭐, SM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근데 다른 뭐, 이렇게 그런 엔터주들이 지금 이제 힘을 받고 있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요. 예. 자. 일단은 뭐 시황은, 예, 뭐 앞으로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쪽 반도체, 뭐 반도체 쪽도 공부를 하려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제가 이 5G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율주행이 마지막이 뭐냐면 자율주행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거에 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예. 2차 전지도 결국은 다 자율주행이야. 예.
예, 궁극의 목적은 자유주의이다. 예, 제가 생각하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 지금은 2차 전지들, 전기차들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인프라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들, 충전소들도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 그런 관련된 전기 충전소 관련된 그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미 뭐 주가가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이제 뭐 저번에 얘기했던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사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그 LG 상사처럼 상사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린 게 뭐냐면 구동 모터 전기차 구동 모터 코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저도 여기서 털렸어요.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뭐냐면은 미얀마 쿠데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얘네가 매출의 70%가 가스전이거든요. 미얀마 가스전에서 70%가 나와요. 얘네가 24조 매출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70%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버텼는데 여기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하고 여기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쿠데타가 일어났어. 근데 또 좀 있다가 직원들하고 연락 두절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량 매도 해버렸거든요.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저렇게 끌어올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안전한 매매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뉴스의 질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G3BNT도 마찬가지고요. 자, G3BNT가 이렇게 상당히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보를 했냐면요.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했어요. 이렇게 2년 거의 3년 가까이 박스권 제가 쳐놨죠.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안구 건조증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삼상 결과가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현재도 ING예요. 현재도 ING인데 근데 뉴스의 질을 이제 좀 여기서 제가 따져봤어요. 여기에서 이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뭐였냐면 여기 보면 자, 이날이잖아요, 이날. 그죠? 이날 보면, 이날이죠. 자, 코로나 백신 유통해가지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맞는데, 이쪽에 이제 그 해가지고 뉴스가, 그게 나왔어요. 이제 이 G3BNT가, 유통업체로 선정이 된 거야, 이렇게. 그죠? 물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로 근데 이게 잘 여러분들 시간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뉴스 나온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그 전부터 상승을 했어요. 이날 일찍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여기에서 기다리는 게 뭐였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그걸 좀 키워야 돼요. 만약에 저는 기다리는 게 임상 3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주가가 막 올라요. 오르는데 그래서 VI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까지 어떤 아무런 뉴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나올 거라는 거를 이제 정부 거기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제가 주가가 올라가서 왜 이게 올라오지? 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이미 그 코로나 관련 그 정부 그쪽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만약에 임상 3상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임상 3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뉴스가 3상으로
만약에 VI가 걸렸다. 근데 그게 이제 결과가 좋다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VI 걸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예요, 여기서는. 예. VI 걸리고 바로 상한가로 올라가야지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이 뉴스가 터진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백신 뉴스가, 백신이래. 임상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예. 올라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뉴스 관련해서.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넥스라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바이넥스 상당히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매수를 해오면서, 많이 단가를 이제, 그때 어디서부터 저기를 했었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모아갔던 거예요, 저는. 내려오면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단가를 계속 이제 하면서 모아갔어요. 그래서 평단을 대략 한 이 정도 맞춰놓고요. 이 정도 맞춰놨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으면 계속 손실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전날, 이날, 마감에 시간의 상한가로 갔잖아요. 시간의 상한가로 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가 러시아 백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찌라시가 돌고 이렇게 해서 온다라고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바이넥스 같이 올라간 게 이수앱 지수가 이렇게 같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모더나 관련해서 뉴스였다면 저는 이거 아직까지 홀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량 다 매도를 했고요. 그 이유는, 러시아 백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백신이 자국에서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자국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얼마나 생산을 하겠어.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다시 이 박스권에 갇히면 여기가 지금 엄청난 매물대거든요. 여기가. 이 박스권에 갇히면 엄청 더 고생을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 뉴스가 러시아 백신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헝가리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을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쑥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매도했구나. 저는 이제 결론은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상당히 매매를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이런 다른 나라에서 쓴다라는 것들 보고, 이건 그러면 내가 매도를 잘못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더나 뉴스가 나왔으면은 그냥 저는 계속 끌고 갔을 겁니다. 근데 러시아 뉴스가 나와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뭐 수익권에서 정리를 했고, 아까 얘기했던 또 이제 매도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엄청난 매물대예요. 이제 제가 이 종목도 신용도 지금 또 늘어서 한 9.1%인가 돼요. 9.1%. 너무 많아요. 그런 이유들. 또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조금 이렇게, 나라면, 내가 대표라면,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면 어떻게 할 건지, 또, 내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내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면 어떨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은 조금 더, 뭐, 보유라든지 홀딩이라든지 매수라든지 이런 결정하시는데 조금은 판단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석을 하시고 그러면 충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잘 올라가고요. 그렇고, 여러분들이 추세선이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이렇게, 상승이 나와. 이렇게, 상승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다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고
예, 눌러주고 올라가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추세선이 깨지잖아요. 추세선을 이탈을 하잖아요. 예, 좀,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추세선 이탈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에서 손절 잡고, 몇 프로 정도 손절 잡고 하시면 되는데, 손절 라인을 이탈을 했으면 가감하게, 추세선이 깨졌으니까 가감하게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예, 뭐, 저한테 그 질문을 이렇게, 이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 BH라는 종목인데, 아마 제가 BH라는 종목이 아마 11월 달에 이쯤인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있죠? 11월 14일 날. 예. 예.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얘기했던 종목인데, 보세요. 예, 어떤 분이 저기 질문을 해와서, 예, 저기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세선, 제가 이제 그때 한 이쯤에서 얘기를 해서, 근데 추세선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그거 보면, 여기서는 추세선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예, 좀, 가감하게 매도를 하실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평선이 다 지금 아래로 하방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안 좋아요, 좀. 이 종목은 좀 안 좋습니다. 예. 여기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여유가 가능했는데, 예, 이 갭이 조금 문제가 있었겠네요. 이 갭이.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예,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 갭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갭이. 예, 여기 이 갭을 언제 메꾸러 올지 모르겠지만, 아직 갭을 메꾸지를 못했어요.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갭이라는 거는 결국은 메꾸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위로 갭을 띄우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올렸을 거고, 반대로 또 이렇게, 여기에서 뭐 주가가 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어떤 악재가 있으니까, 예, 갭으로 하락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판단하시면 충분히 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갭이 이렇게 하락 갭이 생겼다라면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매매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비중을 줄이시든지 어떤 저기를 하셔야 돼요. 안전 매도를 하시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안 좋아요. 예, 예, 좀 안 좋습니다. 예, 추세가 지금, 이게 CCI가 빠졌다고 해서 이런 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 예. 추세선이 이탈을 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 이 추세선은 깨졌고, 이 추세선도 깨졌고, 예. 이 추세선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됐는데, 예, 가장 좋은 거는, 그죠? 예. 그래서, 추세선을 이탈하면, 손절 잡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렇게, 갭 떠서 매수하지 말고,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예, 이런 데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죠. 예. 자, 이제, 종목 한 3개만, 예, 말씀을 드리고, 예, 저기 할게요. 이게, 자, 그러니까, 기아차,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자, 기아차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예, 여기에서 아마, 물린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이 공간 안에서 물린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만 않을 거예요. 쉽지만은 않을 거고. 왜? 여기 올라오면 이런 악재가 나왔었으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다 패대기를 매도할 생각인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안 간다 내려간다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는 있는데 예, 살아는 있는데, 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뭐, 일단은, 이 종목은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고, 단기에 급등을 했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만에 하나 이 종목 올라 94,000원 정도 올라온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아 매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제가 다음 종목을 설명하기 편해서 자, 한라홀딩스입니다. 공부 종목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뤄진 게 그것 때문에 미뤄진 거예요. 예, 미뤄진 건데 아마 단기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CCI 빠져나오면서 아직 추세선 61선을 터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제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게 올라온 것도 이제 그런 기아차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모비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게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건데 기아차의 방향성을 잘 보시고 한라홀딩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라홀딩스 61선 터치 한번 했죠.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61선 터치를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상승 나오면 21선 근처까지 뭐 굳이 매수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자리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GV 이 종목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 라인 지지, 여기 라인 지지 체크하는 거 보시고, 보시고,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참 좋거든요. 이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61선 터치 한번 해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내려오면 땡큐고요. 내려오면 땡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그런 쪽, 바이오 쪽이라든지 제약회사, 그쪽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여기 만나러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있겠다,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만에 하나 61선 터치해주면 감사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번에 여기까지는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 라인 어디 라인이냐면 여기 있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저번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여기 고점, 그 다음에 또 여기 고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요놈은 중요해요. 이 라인이 26,000원 근처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 제가 이제 뭐 얘기했죠? 덴티움 얘기했었죠? 덴티움.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런 지지와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인해서 여기까지만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 종목이 뭐 그런 뭐 안 좋게 뭐 들리는 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당연히 안 되죠. 시젠도 뭐 10년 동안 뭐 회계 분식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 그런 것들은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요것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재무 차트를 보고 괜찮아지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거는 누가 저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그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그런 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이게 잘못되면 회계사들이 잘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믿을 게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시젠도 마찬가지야. 시젠도 오랫동안 회계 분식을 했었대. 참 어이가 없더라고. 10년 동안 회계 분식했다고 했는데, 회계 분식이 아니라 회계 분식이 아니지. 말 제대로 해야지. 뉴스를 보면, 그게 떴어요. 시젠. 회계 어찌고저찌 쳐보면 나올 거야. 분식회계네. 그죠? 분식회, 이거 진짜 회계 처리 위반.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전문 인력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자, 일단은 저는 이거 아까 얘기했더니 덴티움은 제가 이런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지지와 저항을 조금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매수 매도 자리가 예.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터지는 것들은 누군가가 수급의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예전부터 제가 이런 종목들 많이 얘기했죠. 자, 롯데 홈쇼핑도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흐름 아주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이제 시작했거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지지야. 적어도 일단 여기 보시면 저항을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봤죠. 여기를 본 게 아니라 저는 여기를 봤어요. 여기 계속 오랫동안 지금 지지를 했던 자리가 이탈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지해줬으니까, 여기 지지해줘, 여기서는 몰라. 자, 지지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했죠.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지지해주나 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산 거야. 여기서 또 지지해줘. 예. 여기 내려오면, 여기 오면 무조건 올라가네? 근데 이제 여기서 미뤄졌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저항이 돼버렸어요. 저항이. 그죠? 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이 종목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라인 12만 2천 원 정도만 돌파를 한다라고 저기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여기 이 박스권 다시 한 14만 원 정도 일단 여기 저항 한번 부딪히겠죠? 1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그죠? 1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18만 원 정도. 그렇게 올라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여기는 좀 그 GS 리테일 있잖아요. GS 리테일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그거예요. 나쁘진 않은데 홈쇼핑하고 합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수익성을 낼 건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그걸 나타내줘야 이 종목이 좀 강하게 탄력을 받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도 나쁘지만은 않은데, 아까 그런 것들 때문에, 탄력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하고 합병을 하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이제 이 근처에서 매수를 했었을 테니까 수익권일 거예요. 수익권일 텐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만 뚫으면 갈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못 뚫어요. 여기를 못 뚫고 있어요. 자, 지금 게임주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게임주들이 좀 이렇게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오이즈도 이제 추세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눌림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추세선, 이렇게 딱 그어놓고요. 추세선 딱 그어놓고, 저 하단 부분 오면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이 종목도 나빠 보지 않아요. 잠깐만요. 말을 많이 했더니, 자, 이 종목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보를 좀 하다가 이렇게 차트 좀 짧게 볼게요.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제 고개를 들었거든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파동을 한번 일으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눌림목 한번 주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목표가는 일단 한 이 정도. 목표가는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이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온다면 저기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알아서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상승이 나온다면. 그래서 추세선 하단 부분, 근데 거기까지는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대략 한 이 정도, 3,600원 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예, 그 정도에서 아마 조정받고, 예, 이 정도면, 이 정도, 딱 좋은 자리가 3,500원인데, 여기까지 줄지, 예, 이 자리에서 저항을 좀 받았으니, 예, 이 정도, 예, 3,500원이 참 좋은 자리긴 한데요, 예, 분할로 뭐, 저기 매수하셔도, 예, 나빠 보진 않습니다. 3,600원 이하에서 저기 하면은 나빠 보진 않은 자리고요, 예,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예, 재무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재무도 좋네요. 그죠? 수익 잘 내고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환율이,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이 좀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15.25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환율이, 딱, 신기하게, 여기 딱 그어놨던 자리가 그냥 딱 계속 거기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예, 조금 그래도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어요. 예. 네, 지워놓지도 않고 그냥 여기다 그냥 계속 그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예, 계속. 지금 이제, 예, 일단 뭐 여러분들 그 환율도 한 번씩 좀 봐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50분 됐네요. 벌써 뭐 얘기만 했더니, 예, 그래서 뭐 공부 종목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뭐 솔직히, 명절 끝나고 바로 지수가 막 급등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왜, 좀 올라갈 만한 저거가 전혀 없어요. 예. 많이 올라갔네요. 이 종목도 11월 21일 날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때쯤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죠? 17,000원. 와, 거의 뭐 더블 올라갔네요. 그죠? 더블이 아니야. 그죠? 17,000원에 여기는 3만원 갔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종목들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그 지지와 저항만 잘 이해를 하시고 저기 하셔도 충분하고요. 예. 추세선만 잘 그어도, 이렇게 추세선만 잘 그어도 얼마든지 매수할 그런 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만의 원칙, 예,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좀 하세요. 이제 진짜 우리 저기 새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설날도 지났고 저기 하니까 어떤 여러분들만의 원칙, 예, 기본은 몇 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원칙을 세워놨으면 여러분들이 그 원칙대로 잘하는 매매만 하시면 올해는 분명히, 예, 마이너스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예, 많을 거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요즘 매매를 많이 안 해요. 예, 물론 이제 설 명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예, 그것도 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매매를 많이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냥, 그냥, 뭐라 그럴까. 모니터 보이는 게 요즘 되게 싫어요. 모니터 보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이제 중장기 종목인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을 보고, 예전에 제가 이 종목도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아스트.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트 딱 돌리다가 추세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딱 돌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대략 한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보면 아마 제가 이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때 얘기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하단 부분에 와서 살짝 반등이 나왔죠. 네, 살짝 반등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근데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고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면 이 라인을 충분히 돌파를 시켜줄 거예요. 이 고점은 충분히 시켜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세선 하단 부분 오면은 매수를 하시고, 예, 들어가시고, 예, 그런 매매를 뭐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면 조금씩 해가지고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소액으로. 뭐, 저기 뭐야, 스탑로스 테스트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한 주만 사가지고 스탑로스 연습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동전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예,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예, 여러분들이 보고,
그런 식으로. 이 종목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요. 이 코아스라는 종목. 상당히 박스권을 오랫동안 지금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60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저기 어떻게 보면 그 뭐 DMG, 예, DMG, 그죠? DMG 그쪽 뭐 관련 그 파주에 땅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기 그런 거 수혜주긴 한데, 예, 이놈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기 하면서 이제 거래량을 누군가가 이렇게 터뜨리면서, 예, 이때부터 계속 지금 찌꺼찌꺼 이렇게 모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냄새는 좀 납니다. 예,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얼마나 갈지. 예, 일단은 만약에 이놈이 이 상단 1333원을 돌파를 하면,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한 18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 예. 근데 냄새는 좀 나요. 아주 진하게 납니다. 예. 아주 오랫동안,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저번에 저번에 아마 업체가 그 홍삼정 헬스타임 그거 가지고 이제 공급을 못 한다라고 문자들이 많이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 그거는 이제, 그 문자는 옛날에 저기 원래 처음에 진행을 했었던 건데, 예, 그 제품을 못 하는 거고, 이 제품은 굿데이즈는 계속 꾸준히, 예,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급이 가능하니까, 참고로 저기 주문하실 분들은 주문하시면 되고요. 옛날 그 홍삼정 헬스타임, 예, 그 종목이래. 예, 그거는 이제 공급이 힘들고, 예,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은 상도일을 어겨버렸어요. 그 업체가. 예, 제 명단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예, 그래서 그 업체하고는 이제 거래를 안 할 생각입니다.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예, 제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예, 그쵸? 예, 택배 보내고 나선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문자를 막, 홍삼, 저기, 이제 공급 안 되냐라고, 예, 막 문자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이 제품도 안 되냐고 막 그렇게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품까지 피해를 좀 봤어요, 제가. 예, 이거는 뭐 제가 꾸준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예, 샴푸도 뭐 꾸준히 가능하고, 예, 일단은, 예, 네, 여기까지, 예, 설 명절, 예, 제품 구매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제 제 초이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